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일기의 제목은 곱셈의 비밀로 잡아봤어요. 처음에는 곱셈의 의미로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의미보다는 비밀로 하니까 왠지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곱셈의 비밀하고 물음표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수학 일기를 쓸 때 수학 일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수학 일기를 쓰는 이유는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제목을 또는 주제를 너무 어려운 수학 개념 또는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로 잡아버리면 오히려 친해지기보다 수학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수학 일기의 주제는 반대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질문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마도 곱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곱셈이 무엇인지 금방 알죠? 구구단도 외울 수 있고.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곱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내가 몰랐던 것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좋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은 곱셈의 비밀이지만 주로 내용은 곱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다 한번 적어줄까요? 아예? 제목을, 부제를 곱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곱셈의 의미. 곱셈이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곱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머릿속에 먼저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곱셈이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니까 대단히 뛰어난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곱셈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구구단이죠. 아마 구구단을 곱셈하면 구구단을 떠올릴 텐데요. 구구단.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구구단 하면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아마 구구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분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굉장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쓸 때 글로만 계속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림을 한번 중간중간에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저는 워낙 못 그립니다. 그려본 적도 없고요. 단지 구구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이런 얼굴 표정을 한번 볼까요? 너무 밝은 거예요. 구구단 암기를 너무 잘해서 칭찬받는 학생. 반면에 또 다른 얼굴도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작네요.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어떤 학생은 굉장히 스마일한 표정이고 어떤 학생은 입이 벌써 찌그러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무 눈이 또랑또랑하고 칭찬을 받고자 선생님을 정면으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응시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눈을 개슴츠레 뜨고요. 그 다음에 감히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아이고, 선생님 혹시 나를 시키면 어쩌지 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표정이 가능하겠죠. 어떤 학생은 구구단을 다 외웠어. 그렇죠? 난 구구단 다 외웠어. 그러면 어때요? 자, 이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한번. 반면에 또 다른 학생들이 많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구구단 5단까지 외웠는데 6단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이걸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외워야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걸 도대체 왜 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방이 있었다면 아마 그 벽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구단 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벽지에 뭐 1, 2, 3, 4 숫자 퍼즐, 숫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그런 한글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아마 이렇게 구구단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구구단, 구구단. 그래가지고 여기에 2단부터 9단까지 자 이렇게 그걸 벽을 보면서 엄마들은 또는 아빠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빨리 외웠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아이 방에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구구단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구단을 다 외웠어. 암기했어. 요 암기라는 거잖아요. 외웠다라는 표현이 수학에서 옳을까요? 외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구구단은 암기, 이게 수학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지 암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구단은 왜 제가 암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 있죠? 그죠?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있죠? 부정적인 인식. 나 수학 싫어해. 수학은 재미없어. 아니, 인식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례가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열심히 외워요. 그죠?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그런데 그 구구단의 의미를 누군가 설명해 준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지 않을까요? 구구단을 외우면 잘했어요. 박수를 쳐주는데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노래를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암기를 잘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이 왜 생기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명한데 의미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르죠. 모른 채 암기한 거예요. 암기. 더군다나 2단부터 9단까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하잖아요. 노래 부르듯이. 그럼 부모님은 옆에서 막 박수 쳐요. 그죠? 잘했다고? 우리 아이 잘한다고?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외워서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하긴 하지만 힘든 거죠. 짜증나는 거죠. 이걸 왜 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구단은 도대체 구구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수의 곱셈인데 이 곱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단한 거로 어려운 것도 필요 없어요. 간단한 거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좀 두껍게 해서 2 곱하기 3 이 값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유치원 중에서도 이걸 아는 학생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 값은 6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의미. 한번 물음표를 한번 해볼까요? 물음표 하지 말고 의미라고 적어보죠. 자,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밝은 표정, 국어단을 다 외웠어 하고 밝은 표정에 있던 학생들도 아마도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바뀔 거예요. 한번 그것도 그려보도록 하죠. 그림은 사실은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자 이렇게 눈 표정만 자, 이런 사람은 없죠. 눈 표정만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갑자기 의미를 물으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겠죠.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다른 데를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눈동자를 그려주면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과연 무엇일까? 다리도 대충 그리고 팔짱 낀 모습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팔짱을 꼈어요. 팔짱을 끼고 과연 아니면 손가락을 서로 만지면서 뭐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 자, 잘 모르겠는 거죠? 무슨 의미가 필요해? 아니, 외우면 됐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곱셈의 의미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암기하기 전에 이 곱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곱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요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외우죠. 그리고 2단 외웠어. 2단 외운 애보다 5단 외운 애가 더 뛰어나고 5단 외운 애보다 8단 외운 애가 더 뛰어나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학은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3, 두 수의 곱셈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요. 2 곱하기 3을 이렇게 써봅니다. 어떻게 쓰냐면, 예, 두 수의 곱셈이잖아요. 곱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수의 곱셈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넓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왜 갑자기 두 수의 곱셈인데 갑자기 왜 도형 얘기가 나오지? 라고 이제 생각할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이거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가로도 세로, 가로도 수, 그죠? 세로도 수일 거 아니에요. 수 곱하기 수. 아, 이게 두 수의 곱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너무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직사각형을 그려두는데 앞에서 우리가 2 곱하기 3을 했으니까 그 2 곱하기 3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좀 짧으니까 2라고 하고요. 가로의 길이는 기니까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 그래서 6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넓이를 정의한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요. 이 넓이라는 개념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면 도형, 여기서 평면을 뺄게요. 도형만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잘 기록 한번 해보죠. 좀 이상하죠? 넓이는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문제집에 나오는 모든 도형의 넓이를 계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삼각형도 또는 평행사변형도 마름모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삼각형도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서 넓이의 2분의 1한 거고요. 평행사변형도 일부분을 잘라서 옮겨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다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아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라는 개념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만 넓이를 정의할 수 있는데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정의했던 거구나. 두 수의 곱셈이라는 것은 넓이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답을 먼저 해놓고 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기 3이 6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각각 2와 3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넓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수학적 관점인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자, 2번. 이건 뭐냐면 물건의 개수. 물건의 개수예요. 개수. 개수라는 것은 또는 개수, 시옷 받침을 하죠. 개수? 예. 물건의 개수는 여러분 그 카운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센다라는 개념으로 곱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금 전에 2 곱하기 3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써보고 쓴 다음에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2 곱하기 3이라고 한번 써봐요. 이게 6인 건 알겠죠? 자, 그런데 2 곱하기 3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2개씩 3묶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을 좀 이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3개씩 2묶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개씩 3묶음이라는 것도 한번 표현해보고 3개씩 2묶음이라는 것도 한번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생각해보죠. 동그라미가 2개씩 있어요.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있어요. 2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3개씩 있어요. 자,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묶는 방법을 첫 번째는 이 2개씩 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번째는 3개씩 묶은 거예요. 그럼 2묶음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거를 우리는 새로운 기호, 어차피 덧셈은 아니니까 2개씩 3묶음이라는 표현으로다가 이 곱셈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3개씩 2묶음도 어때요? 같죠? 그죠? 결과는 둘 다 6입니다. 6개예요. 6개를 2개씩 묶으면 3묶음이 되겠고 3개씩 묶으면 2묶음이 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같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3과 3 곱하기가 같네.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되는구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자, 여기서 교환 법칙까지. 그죠? 여기서는 교환 법칙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덧셈도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된 어떤 사실들을 계속 물어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일기가 되는 거죠. 굳이 뭐 어려운 내용, 수학에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갑자기 미적분학 이런 거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완벽하게 충실히 이해하면서 그 표현 능력을 기른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해도 못하는 것을 선행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학의 오늘 주제에 성공했나요? 곱셈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걸 다른 제목을 한다면 곱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곱셈은 구구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구구단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장 간단한 2 곱하기 3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해는 했습니까? 구구단이 무엇인지 이해했나요? 의미를 이해했나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두세 곱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중요하죠? 두세 곱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와 3 바뀌어도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건의 개수예요. 2 곱하기 3이라는 의미는 이 곱셈이라는 의미가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개씩 3묶음 또는 3개씩 2묶음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물건의 개수를 세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곱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6단을 외웠니 아니면 7단을 외웠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어떤 수학과 친해지는 수학 일기를 써보기 바랍니다. 권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